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을 섭취하죠. 탄수화물하고 단백질과 지질을 섭취를 마십니다. 근데 탄수화물은 사이즈가 큰 녹말의 형태로 주로 우리 몸에선 들어오죠. 단백질, 고기랑 같이 들어온 기름기, 지질 이렇게 들어오겠습니다. 녹말과 단백질과 지질. 근데 이 녹말을 우리 몸에서 뭐로? 입에서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이제 엿당으로 소화가 되고, 엿당으로 소화가 된 것들을 소장 자체에서 소화효소에서 포도당으로 소화를 시켰습니다. 얘가 주로 우리 몸의 조직세포에서 사용되는 엽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 근데 달러를 우리나라에서 바로 쓸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바로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화폐로 산소를 바탕으로 하여, 너가 지난번에 봤는 게 그걸 거야.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화학적인, 화폐적인 구조인 ATP로 바꿔서 만들어주더라 라고 했었고요. 얘가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ATP와 PI라고 하는 형태로 떨어져 있습니다. 해체가 되어 있다가 얘를 만들더라 라고 했었고, 그런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 에너지원들이 가지고 있던 화학적 원소들 덕분에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요. 지방의 기본 단위체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입니다.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인데 그 아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원소가 포도당도 CHO, 그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도 CHO. 근데 아미노산만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누구도 있어? N, 질소, N도 있어. N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N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있었죠. 뭐? 암모니아. NH3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생물에서 말할 때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크다. 화학적 반응성이 높다. 화학적으로 다른 분자와 반응을 잘합니다. 그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독성이 있어서 라고 생물에서는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있다고 해서 바로 그걸 마신다고 해서 막 깨 죽는다거나 그건 아닌데, 다른 분자, 특히 우리 몸에 존재하는 효소와 화학 반응을 하다 보면 그 효소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정해진 입체 구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에 의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화학적 반응을 높다라는 건 우리보다 독성이 강해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얘를 우리 몸에서 바꿔서 몸 바깥으로 내보내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CHO, CO를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통된 노폐물인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자, 물은 뭐로? 소변 또는 땀, 소변이나 또는 땀, 그리고 했었을 때 입김으로, 수증기. 그래서 입김으로도 물이 나갑니다. 땀과 소변으로 나갈 거고.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주로 폐를 통한 말수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이 암모니아는 암모니아 상태로 건너가죠. 오케이? 그리고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질소를 포함하는 질소성 노폐물이 지금 저기에 써져 있는 저 암모니아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단백질이나 이런 아미노산 에너지원을 사용했을 때 포함될 수 있는 노폐물들의 종류에, 자, 수용성, 그것들을 내보내게끔 하기 위해서 물을 좀 포함하고 있는 입자가 있어요. 수용성. 이런 암모니아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요. 또는 얘보다 분자 크기가 좀 더 큽니다. 요소라고 하는 아이도 있어요. 요소의 화학식은 NH2가 C라고 하는 걸 축으로 해서 CO2와 함께 이렇게 붙어 있어요. N 입장에서 3개와 화학적 결합을 형성할 수 있잖아. 왜냐면 칠각전자가 5개 있잖아, 얘는. 그지? 그래서 N이 있고 얘와 얘가 결합했고 이렇게 결합되는 거야. 아미노산 중에서 아미노산 실제 2개가, 암모니아 실제 2개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와 함께 이렇게 합체가 된 분자입니다. 근데 이제 화학적으로 불완전하지 않고 골고루 분배가 됐기 때문에 화학적 반응성을 갖지 않아요. 그렇지만 얘를 내보낼 때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한 부분인 거고, 이런 형태의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노폐물 2종류만 있냐? 그러진 않아. 주로 어류들은 주변에 물이 많이 존재하니까 그냥 만들어진 암모니아 형태 그대로로 바깥으로 내보내도 돼. 왜냐하면 주변에 물이 충분히 많고 그냥 물이 많이 있는 환경이니까 그냥 그 물을 포함해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류는 암모니아 형태로 만들어졌던 질소성 노폐물은 그냥 버리면 돼. 어차피 물이 많으니까 희석될 거니까 독성은. 근데 우리 포유류는 그러면 안 돼. 오케이? 물을 포함하고 있다가 반강에 차놨다가 바깥으로 버린 형태니까. 그래서 굳이 간에서 얘를 요소로 바꾼 다음에 우리 몸으로 바깥으로 버려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질소성 노폐물 중에 수용성은 아니야. 불용성이야. 물하고 잘 안 섞여. 물하고 잘 섞이지 않는 또 하나의 질소를 포함한 노폐물이 있는데 걔는 요산이야. 요산. 요산은 화학식이 N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약간의 C도 포함되어 있어서 좀 분자의 구조가 훨씬 더 큽니다. 오케이? 근데 그 분자를 우리 몸 바깥으로 버리고자 할 때 꼭 필요한, 물기가 꼭 필요하진 않아요. 물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주로 어떤 아이들이, 자, 우리가 저 요소라는 아이를 포유류는 몸 밖으로 내보내줘야 할 때는 물이 필요하게, 물이 있어져 줄 때 바깥으로 가지고 있다가 버려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저 불용성인 요산은 덩치의 사이즈는 큰데 굳이 이 아이를 버리고자 할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 상태에 버릴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가볍게 존재해야만, 그 어떤 배설물을 버리고자 할 때 가볍게 존재해야만 하는 개체에서는 적응의 한 형태로, 환경에 적응한 형태로 이런 형태를 주로 선호해서 버리겠죠. 요산이라는 형태를. 오케이? N을 포함한 사이즈가 큰 화합물입니다. 그게 요산이에요. 자, 주로 누구? 조류들. 조류는 비행을 하잖아. 슝 날잖아. 닭. 그지? 비둘기. 그지? 근데 나는 동안에 자기가 대사를 하고 그 대사하면서 만들어진 질소를 포함한 노폐물들을 걔를 꼭 버리고자 할 때 물을 포함해서 버리면 안 되겠죠. 왜냐면 몸이 무거울 거니까. 물이 꼭 있어져 줘야지만 버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 자신의 몸뚱아리의 무게도 커져버릴 환경이라 그런 형태로 진화가 된 거야. 우리가 비둘기 똥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막 날아다니다가 뭐 맞았어. 근데 막 꾸지직 거려. 근데 약간 우리가 똥이라고 표현하지만 고체 상태의 완전한 결정은 아니고 약간 걸쭉한 느낌의, 그치만 물은 많이 포함하지 않아. 오케이? 그게 요산 덩어리야. 그리고 우리 몸에서도 약간의 요산은 만들어지긴 해. 너무 많은 아미노산들을 섭취했었어. 세계는 요거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질소성 노폐물에 대한 내용, 질소성 노폐물의 종류를 한번 적어보시고 배설기관으로 갈게요. 요것만 적어주세요. 혹시라도 이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적응의 환경에 적응했다. 환경에 적응하여 이렇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뿅. 내가 침도 나가서 좀 쭉쭉쭉 나가놓고 문제 풀면서 잠깐 쉬면서 하든지 하게. 일단 나가놓고. 자, 그리하여서 지금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노폐물의 종류들, 암모니아, 요소, 그리고 요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자, 우리 포유류들은 대체적으로 간에서 저 아이를 요소로 바꿔가지고 요소의 상태로 소변을 통해 모아두었다가 바깥으로 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간에서 이제 요소가 만들어지는 작용은 아까도 화학식을 내가 알려줬지만 요소가 NaH가 이렇게 있고 여기 또 C가 있고 O가 있고 NaH가 또 이렇게 있고,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존재하는 뭐야? 암모니아가 2개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 함께 들어가서 이렇게 화학반응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작용은 동하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 분자들 여러 개들이 모아서 고분자가 되는 거. 오키도키. 자, 그러면 각각 이렇게 만들어졌던 노폐물들을 우리 몸에서 버릴 거야. 자, 어디로 거쳐서 버려? 배설기관. 그러니까 배설기관은 내가 얘를 꼭 가지고 가가지고 꼭 버려야지라고 하는 쓰레기장에 항상 쓰레기들만 가지고 가서 버리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환계를 거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이 항상 온몸을 도니까 순환계를 거치면서 필터 작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를 거칠 때마다 한 번씩 항상 거쳐지는 것 뿐이야. 이렇게 한 번씩 항상 거쳐지는 것 뿐이야. 이렇게 필터 작용을 거칠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럼 배설기관의 구조와 기능, 횡격막 아래 좌우 한 쌍이 있습니다. 이렇게 횡격막 아래 좌우 한 쌍이 있고요. 뭐가? 콩팥이. 그죠? 콩팥으로 혈액이 항상 들어갑니다. 물론 심장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겠지. 그리고 그 들어갔던 혈액 줄기는 이 콩팥 내부에 꼬여서 있는 혈관들 뭉치들이 다 돌아서 최종적으로 버릴 장소들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최대한 깨끗해진 혈액은 또 우리 몸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 몸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깨끗해진 혈액 성분은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심장 쪽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몸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 들어가는 방향은 심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몸쪽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건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맥? 정맥. 그치? 그래서 콩팥 정맥이고요. 최대한 깨끗해진 성분, 요소의 농도가 굉장히 적어져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심장 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여기는 콩팥 동맥입니다. 콩팥 동맥. 물론 버리려고 하는 것들만 가지고 들어간 건 아닐 거야. 오케이? 그래서 콩팥 동맥이 이렇게 있으면, 오케이? 구조가 콩팥 동맥의 일부가 이렇게 꼬여져서 혈관처럼 이렇게 뭉쳐져서 이런 식으로 뭉쳐져서 실타래처럼 꼬여져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꼬여졌던 구조들이 다시 여기를 감싸서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저 아이를 감싸고 있는 글러브 같은 모양의 이런 구조가 심장, 그러니까 콩팥 내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온 긴 관들이 이렇게 길게 이어져서 쭉 U자관처럼 이어져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요. 자, 얘 주머니 같은 구조가 보먼 주머니고요. 보먼 주머니에서부터 길어져서 이렇게 나와있는 여기를 우리는 세뇨관이라고 하고요. 저 세뇨관의 끝이 어디에 이어지냐면, 자, 지금 제가 얘는 실처럼 모세혈관이 꼬여져 존재합니다 라고 해서 저 아이를 사구체라고 하거든요. 실사, 공구, 몸체, 사구체. 여기가 콩팥 동맥이었고요. 실사, 공구, 몸체. 저렇게 모세혈관이 꼬여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온 얘네들이 다 똑같이 모세혈관입니다. 왜? 모세혈관들은 우리 온몸을 다 감싸고 있는 덩어리들이니까. 그러니까 동맥, 모세혈관, 다시 우리 몸 쪽으로 들어가는 얘는 깨끗해진 혈액이 우리 몸 쪽으로 다시 들어간 콩팥 정맥. 돼요? 동맥, 모세혈관, 콩팥 정맥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 사구체 보문주머니, 그래서 이어진 긴 관은 세뇨관인데, 세뇨관의 끝에 모여진 것들은 최종적으로 농축된 소변이 될 성분들이 모여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모여졌던 애기들이 어디에? 콩팥 내부에 보시면 저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이 약 하나의 콩팥에 100만 개씩 들어있어. 그래서 나는 얘 겉부분 쪽으로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 이렇게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들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들로 존재해. 이게 양쪽에 여기도 100만 개, 저기도 100만 개 이렇게 있고, 저 긴 관, 이 긴 게 세뇨관이에요. 세뇨관. 그래서 모든 각각의 저 구조, 이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을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명명을 붙였어. 네프론, 콩팥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콩팥, 그러니까 필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구조적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소변을 만들어내는 기본 단위야. 소변을 만들어내는 기본 단위. 그게 네프론이야.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 오케이? 네프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 가장 안쪽에 누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를 우리 뭐랍니까? 콩팥 깔때기라고 합니다. 콩팥 깔때기. 콩팥 깔때기에 다 만들어진 소변 성분이 모여졌다가, 오케이? 다 만들어진 소변의 성분들이 모여졌다가 어디를 거쳐서? 여기 지금 오줌간을 거쳐서. 오줌간. 오케이? 오줌간을 거쳐서 방광의 일정 부피가 찬 다음에 요도로 나갑니다. 방광, 그리고 요도.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저 네프론이라고 하는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이 사구체와 보문주머니는 굉장히 가까이 서로 붙어 있어요. 보문주머니는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요. 오케이? 붙어 있잖아. 보기만 해도. 여기를, 이 구조를 처음에 알아냈던 과학자가 되게 가까이 붙어 있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노폐물을 버려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다라고 해서 말피기라고 하는 과학자가 알아냈기 때문에 여기 이 사구체 보문주머니를
말피기소체라고 하자라고 명령을 붙이기도 해요. 말피기라는 과학자가 알아낸 몸의 작은 부분. 뭐와 뭘 합쳐서 사구체와 보물주머니만을 합쳐서. 오케이? 자, 말피기소체 플러스 세뇨관이라고 얘기해도 네프론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콩팥의 바깥 부분을 우리는 콩팥의 겉질이라고 합니다. 바깥쪽을 콩팥의 겉질. 오케이? 바깥쪽을 콩팥의 겉질. 콩팥의 겉질. 좀 더 안쪽을 콩팥의 속질이라고요. 좀 더 안쪽을 콩팥의 속질. 속질을 좀 더 내부를 속질. 겉부분을 겉질. 생물에서는 항상 그래. 바깥쪽을 겉질, 조금 더 안쪽을 속질. 이렇게 속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전에 수질이라고도 했어. 그러니까 안쪽으로 세뇨관들이 다 몰려있는 거고, 좀 더 안쪽엔 완전히 일시적으로 소변이 저장되는 곳, 콩팥 깔대기가 되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콩팥 깔대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지금 저렇게 콩팥동맥, 모세혈관, 그 다음 세뇨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소변이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할게요. 구조는 지금 57쪽에 해당하는 배설계 아래 구조 있죠. 겉구조 아래쪽에 있는 배설계 우리 몸에서 담당하는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기 콩팥 구조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넘겨서 58쪽 한번 더 봐요. 58쪽. 네, 보니까 네프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존재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생성된 오줌이 콩팥 깔때기에 이식되고 저장되었다가 오줌관으로 보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 뼈과 제육수 분비 과정으로 형성됩니다. 아마 지금 배우시면서 어렴풋하게 기억들이 많이 날 거야. 중2 때 배웠던 내용들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중2 때 했던 내용들이야.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기억하실 필요 있는데요. 일단 여과는 사구체에서 보원 주머니 방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자, 이렇게. 근데 혈관에 있었던 성분들이 여기 이쪽으로 모든 물질이 다 나가진 않고요. 혈액의 성분이야, 여기는. 그럼 혈액에 뭐도 있어? 포도당 돌아다녀. 아미노산 돌아다니면 심장에서 흡수가 돼서 이제 돌아다닐 거니까 포도당 돌아다녀. 아미노산 돌아다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혈장 단백질이라고 해서 혈액의 일정 농도를 유지하는 혈장 단백질도 돌아다닐 거고. 혈장 단백질. 오케이? 포도당도 돌아다니고 아미노산도 돌아다니고 요소도 돌아다니고 간에서 만들어졌던 그 요소 성분이 돌아다닐 거야. 돼요? 그리고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판들도 돌아다니겠지. 적혈구나 백혈구들 혈액 성분들 그지? 무기염류도 돌아다니고 물도 있을 거고 당연히 대부분은 물일 거고 이런 혈액의 성분들이 콩팥 동맥을 통해 다 들어왔다가 여기는 혈관이 두꺼운데 그죠? 여기는 혈관이 좁네 그죠? 그러면 그 혈액의 성분들이 여기에서 정체가 되겠네. 특히 병목 현상처럼 많은 아이들이 화급을 울 왔다가 나가는 출구는 좁아. 그럼 혈액이 정체돼. 미는 힘이 생기겠잖아. 그치? 그래서 혈액이 미는 힘, 혈압이 다른 우리 몸 내부의 구조보다 조금 더 구조적으로 높게 걸려. 입구는 넓은데 출구가 좁아서 여기에 정체된 혈액 성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는 힘 때문에 분자 크기가 작은 건 다 죄다 사구체에서 보물주머니 방향으로 빠져나가요. 누구누구가 나가게 되는 거냐면 물 나가죠? 돼요? 그 다음에 물도 나갈 거고 요소도 나갈 거예요. 분자 크기가 작으니까. 그 다음 포도당 나가고요. 이 방향 아미노산 나가고요. 오케이? 무기염류도 나갈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누구는 이 혈장 단백질과 적혈구는 덩치가 커요. 분자 크기가 크니까 아무리 미는 혈압차에 의한 원리에 힘이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분자 크기가 큰 얘 적혈구 여과가 안 됩니다. 적혈구와 혈장 단백질은 여과될 수가 없고요. 덩치가 너무 크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백혈구는 여과돼요. 누구는? 백혈구. 백혈구 여과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그다음 무기염류나 물이나 포도당 아미노산들이 다 여과가 됐는데 근데 이렇게 여과됐던 애들 중에 그죠?
포도당 아미노산은 내가 밥값 내고 먹어줬던 에너지원들이거든. 걔가 만약 그대로 오줌을 통해 버려지면, 이 파란색을 통해서 세뇨관을 거쳐서 여기로 그냥 버려지면 어쩌겠어? 밥값을 냈는데, 그지? 뭐 한 달 식비, 하루 식비만 해도 보통 우리 뭐 싸야 롤링 파스타 같은 경우가 7,000원, 8,000원이고 보통 한 끼스가 11,000원, 12,000원이잖아. 그지? 그 밥값 내줬던 그 에너지원들이 우리 몸에서 돌아다니는 일정량만큼이 그냥 그대로 버려지는 거잖아. 그럼 절대 안 돼. 그래서 자,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모세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열심히 ATP를 ADP로 분해하는 에너지를 사용해서라도, 이때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해서라도 쑥 어느 정도 얘와 얘를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선생님 그럴 거였으면 못 들어 버렸어요. 버리지 말죠. 이게 어떤 우리의 물리와 산술적인 어떤 목적적인 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빨리빨리 그냥 버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늘 혈액이 이동되는 경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여과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여과가 됐다가 어찌됐든 너무 많은 양의 포도당이 돌아다니면, 그죠? 얘를 이쪽으로 여기 있는 세포가 ATP를 소비해서라도 모세혈관 쪽으로 받아들이는 능동수송을 합니다. 오케이? 능동수송을 해요. 능동수송을. 에너지를 소비해서라도 농도급의 역행에서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에너지를 소비해서라도 에너지를 소비해서라도 농도급의 역행에서 받아들이는 거. 어디 거기 여가 있는 부분에다가 지금 여가에서 자 제흡수 부분에서 두 번째 땡에 그 표 안에 나와 있어요. 네모 땡의 제흡수의 두 번째 땡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모세혈관으로 모두 제흡수되고 라고 써져 있죠. 그 제흡수되는 방법에 능동수송이라고 적어주시고 포도당 아미노산을 에너지를 소비해서라도 농도급에 역행해서 해서라도 받아들임, 이동시킨, 농도급에 역행해서라도 이동시키는 것, 그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능동수송이라고 얘기합니다. 능동수송. 농도급에 역행해서라도 이동시키는 게 능동수송. 쉽게 말해서 받아들여서 이 모세혈관 내부가 포도당이 99개가 있고 이 보문 주문 쪽에 1개가 있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바깥에 존재하는 저 포도당 입자가 있다면 내가 이미 그것의 농도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다 받아들이게끔 하는 거. 그게 능동수송이야. 어찌됐든 넌 포도당이네, 너 받아들여야 돼서 받아들이게끔 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은 100% 제흡수가 됩니다. 제흡수 되는 방향은 어디 쪽으로? 세뇨관 쪽에서 세뇨관을 감싸는 모세혈관 쪽이야. 세뇨관에서 세뇨관을 감싸는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한 게 제흡수야. 근데 물질들마다 저렇게 받아들이는 그 힘의 원천이 다른 거야. 포도당 아미노산은 100%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반드시 모세혈관 쪽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고, 그 힘의 원천은 능동수송, 에너지를 소비해서라도 내가 이미 99개가 들어있는 상태고 너가 1개가 있다면 그 1개마저도 더 받아들이게끔 하는 거야. 돼요? 오케이? 그게 제흡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제흡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렇게 능동수송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런데 나머지 무엇은 물은 99% 삼투의 원리로 제흡수예요. 삼투라고 하는 게, 자, 저농도, 용액의 전체 농도로 따지면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야. 오케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어. 세포막의 특징 자체가 반투과성 막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입자를 다 통과하는 게 아니라 세포막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 자체가 용질은 못 통과해요. 입자가 큰 설탕 같은 입자는 못 통과해요. 입자 크기가 큰 설탕 같은 입자는 못 통과하고, 오케이? 얘를 녹이고 있는, 얘를 섞고 있는 물은 이동할 수 있는 막이야. 이게 지금 반투과성 막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U자 강에다가 여기는 설탕이 일정 높이만큼 들어있고, 그래서 여기는 설탕이 어느 정도 섞여있는 설탕물이야. 여기는 맹물이야. 증류수. 물밖에 없어. 여기는 물밖에 없고 여기는 설탕물이 들어있어.
그러면 용액의 농도로 따지면 여기가 저농도고, 그치? 여기는 설탕이 섞여있기 때문에 여기는 고농도죠. 우리가 분자 운동을 생각하면 설탕이 여기는 있으니까, 그치? 설탕이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이동을 할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이 막의 특수성, 세포막 자체의 특징 자체에 설탕 입자가 직접 이동은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설탕은 못 가고 전체적인 용액의 농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뭔가 물이 이동해 가서, 물이라고 하는 건 확산에 의해서 갈 수 있으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던 물이 이쪽으로 이동 와서 여기 높이는 낮아지고 여기는 올라가는 현상이야. 여기가 조금 진했다면 농도가 희석이 되겠지. 옅어지도록. 돼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농도의 배치를 맞추는 거. 그게 이제 삼투 현상이에요. 삼투. 오케이? 삼투 현상. 그래서 저농도에 있던 물이 고농도로 이동해 가는 현상들을 우리 삼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물은 빠져나갔던 것들이 이쪽에 최대한 물들이 많이 채워져 있으니까 이 물들이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물들이 쓱쓱쓱 다시 우리 몸 쪽으로 쓱쓱 제흡수가 돼요. 쓱쓱 제흡수가 돼요. 모세혈관 쪽으로 쓱쓱. 모세혈관 쪽으로 쓱쓱. 삼투의 원리로 쓱쓱. 물이 제흡수가 돼서, 오케이? 빠져나갔던 물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 몸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같이 나갔던 요소의 농도를 따져보면 여기서의 요소 농도는 물이 많이 충분히 있었던 환경에서의 요소의 농도였어. 여가가 막 발효됐던 여가액 안에 들어있는 요소의 농도는, 오케이? 물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에서의 요소의 농도예요. 오케이? 여가액 안에 들어있는 건 물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의 요소의 농도니까 상대적으로 싱겁겠지. 요소의 농도가 0.03% 정도일 거야. 물이 많이 포함된 상태니까. 근데 여기를 거쳐 지나가면서 이 들어갔던 물들이 거의 3초로 우리 몸의 모세혈관 쪽으로 99% 이상이 다 제흡수가 돼버리니, 그치? 마지막 우리 몸 바깥으로 나갈 여기 안에서의 요소의 농도는 물이 이미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요소야. 그러니까 오줌 안에, 오줌이 될 성분, 여기가 지금 콩팥 깔때기 쪽이잖아. 우리 몸 바깥쪽으로 버려질 이 콩팥 깔때기 안에 들어가져 있는 요소의 농도는 되게 어떻게 된 거야? 진해진 거야. 물이 거의 없는 상태. 오케이? 그래서 요소의 농도는 끝으로 갈수록 진해집니다. 여기가 한 0.03%였다면 여기가 2.0% 정도로 진해져요. 이 진해진 게 요소가 추가로 버려져서가 아니야. 오케이? 함께 여과됐던 물의 제흡수율이 높아서 그런 거야. 수분의 제흡수율이 물이 요소의 제흡수보다 높아서 그렇더라라고 보셔야 될 것 같다 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물 삼투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무기압류나, 오케이? 무기압류나 그 외 나머지 등등등의 입자들도 선택적으로 제흡수가 됩니다. 선택적. 필요에 따라 더 많이 제흡수를 시키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너무 많이 제흡수해버린 것들을 추가적으로, 야, 너 나갈 때 마지막에 내가 깜빡했네, 버려야 될 것들인데, 야, 너 버려, 나가 추가로 분비해주는 것도 있겠죠. 이게 분비해.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 모세혈관 방향에서 세뇨관 쪽으로 이동하면서 추가적으로 버려지는 거. 그러니까 혈액에 존재하고 있었던 너무 많이 제흡수됐던 요소나 또는 우리 몸에 버려질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화학적 분자 있거든요. 나중에 나옵니다. 네, 대사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주로 버려질 크레아틴이랑 같은 크레아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화학적 분자들은 주로 버려질 것들인데, 안 버려져 있는 것들이 있다. 혈액에 돌아다니는 거 추가로 버려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동하더라. 그러면 아래 여기 표를 보시면 주로 어떤 입자가 158쪽에 어떤 입자의 농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보시게 되면, 포도당이 있어요, 아미노산이 있어요,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소도 있고요, 무기압류도 있고 단백질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단백질이 8이었는데 원료가 0.0, 원료 안에 단백질이 거의 없죠. 혈장 단백질은 덩치가 커서 여과가 안 되니까.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XX 친 게 분자 크기가 커서 여과가 안 되는 것들이죠. 그죠? 아무리 혈압으로 눌러줘도 분자 크기가 커서 배에서 여과되지 않는 것들. 여과가 안 되는 아이들이 결국 혈장 단백질. 단백질의 농도가 원료 안에 없잖아. 일단 포도당 0.1이고 아미노산 0.0하고
그쵸? 원료 0.1, 아미노산 0.0. 그쵸? 5주 만에 없어요. 뭐해? 원료에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있었는데 5주 만에 없어요. 왜? 다 제흡수가 돼서 100%. 제흡술이 100%니까. 물도요, 삼투 원리에 의해서 99% 맨 오른쪽 봐봐요. 제흡술이 99죠. 그죠? 삼투에 의해서. 그 다음 요소도요, 어느 정도는 제흡수가 되는데요. 그죠? 오케이? 어느 정도는 요소가 제흡수가 되는데 5주 만에서의 농도가 1.8로 된 건, 0.03에서 1.8로 된 건 엄청 많이 증가한 거죠. 왜? 같이 나갔던 물의 제흡술이 높기 때문에 1.8로 늘어나는 겁니다. 무기염린도 선택적 제흡수에 의해서 제흡수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아래 내용에 대한 설명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으며 59쪽 한번 봐봐요. 그래서 전에 지난주쯤에 대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소화기와 순환기와 호흡기 유기적 연결을 설명해드렸어. 계속 소화는 양분을 흡수해주고 소장에서 받아들이고 소장용토에서 수용성 양분과 지용성 양분을 받아들이겠죠. 오케이. 그리고 순환기인 심장이 돌고 돌면서 계속 퍼다주고 조직세포에서 세포업을 하고 그때 만들어진 노폐물들을 또 바다다가 혈관에서 배설기관으로 버려주거나 폐 날숨으로 버려주거나 돌리고 계속 돌아줘야 되겠죠.